안녕하십니까. 안전개선팀 변성호 프로입니다. 어, 저희가 그 사업장에 이제 안전보건 관련 직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공정정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맡으신 공장장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과 관련해서 지도조원 역할을 하는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위헌성평가를 담당하는 위헌성평가 담당자, 그리고 생산과 관련된 부서에서 그 안전이나 과 관련해 구성원들을 주의 통제하는 이제 관리 감독자들, 공정팀 관리 감독자분이 계세요. 원래 이제 생산과 관련된 부서에 예전에는 이제 QM까지 포함을 해서 QM과 공정 이렇게 두 다 관리 감독자를 선임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QM은 아무래도 생산과 여기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 않냐. 그 제품 뭐 시험하고 뭐 이런 형태의 업무다 보니까 관련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관련이 없다고 봐서 이제 QM은 관리 감독자에서 빠졌고, 이제 사업장마다 이제 관리 감독자는 공정팀장이 한 분만 계세요. 물론 서설같이 큰 데는 이제 1 공장, 2 공장 나뉘어서 차석이 그 관리 감독자를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이제 나머지 공장들은 다 이제 공정팀장님이 관리 감독자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 감독자 역할을 하셔야 되는 그 공정팀장님들이 그 안전보건 관리, 물론 유해위험 조사해 가지고 유해위험 요인을 개선해서 이게 안전하게 바꾸는 부분은 뭐 잘하시지만은, 이 서류 부분, 그러니까 이제 서류라고는 칭하지 않을게요. 안전보건 관리 체계라고 하겠습니다. 이 서류라는 게 이제 안전보건 관리 체계로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들이 그 서류로 되는 부분이라, 이 서류라고 하니까 굉장히 그냥 뭐 의미 없이 뭐 문서로만 만드는 이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서류라는 거는 이 업무를 하기 위한 절차고, 그리고 안전하게 업무하기 위해서 무엇을 우리가 사전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챙겨야 되고 어 이렇게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체계가 잘 잡혀 있어야지 그만큼 안전한, 실제로 작업할 때도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그걸 관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난 2월 달에 그 관리 감독자 지체 교육하면서 안전보건 체계에 대해서 제가 1 시간 동안, 1 시간 반 정도 했죠. 원래는 2 시간인데 좀 줄여서 그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고런 부분들이 를 이제 결과물로 나오는 게 이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이 서류가 꼭 체계고, 저희는 이제 단순한 이제 문서가 아니라 우리가 안전하게 우리 시스템을 갖췄다는 부분, 갖춘다는 부분에서 이 체계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 감독 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관리 감독자분들께서 관리해야 되는 서류가 있어요. 아우, 지금 화면을 보셔도 그렇지만은 숨이 막히죠. 왜 이렇게 서류가 많아. 그리고 이게 참 현장에 계신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예전에는 그냥 그 공정팀에서 생산이나 아니면 설비 유지 보수 업무만 하셨던 분들인데, 이렇게 문서로 하나하나 일일이 관리를 한다는 게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고, 또 안 그래도 인원도 부족하고 한데, 바쁜데 이런 것까지 다 챙겨야 되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저희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 작업 계획서 같은 경우, 우리 그 중대재해 사이렌 뭐 보시는 분, 그 단톡방으로 공유정보 단톡방으로 구독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보면은 이런 이제 하역기계, 건설기계 쪽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보면 예방 대책해 가지고 작업 계획서대로 안 했다.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작업 계획서대로 작업을 해야지 사고가 안 나는데, 작업 계획서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점검, 설비에 대한 이런 하역기계, 건설기계에 대한 뭐 점검도 안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안 지켜지고, 예를 들어서 뭐 크레인에 물건을 이렇게 이송을 할 때는 그 밑에 사람이 없어야 되는데, 그 밑에 사람이 지나가다가 물건이 떨어졌어요. 사람이, 작업 범위 내에 사람이, 근로자가 들어간 게 문제고, 그 근로자가 들어가게 만들 게 뭐예요? 신호수가 아니 작업 지휘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그걸 컨트롤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들어가게 된 거고,
그다음에 크레인에 이 로프죠. 로프가 왜 끊어졌어요. 로프 끊어지면 이 로프에 대해서 이제 정기 검사를 거쳐서 이제 교체를 낡고 하면은 교체를 했는데 교체를 안 하거나 아니면 훅 해지 장치 부분이 고장이 나 있는데 그게 안 됐거나 그런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점검할 때는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표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작업 계획서 통해서 작업 계획서 내에도 점검이 들어가죠. 작업 계획서 통해서 '안전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걸 갖춰서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돼 있었는데 그게 안 돼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문서로서만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그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것들이 갖춰져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 그런데 저희가 이제 사업장 점검을 나가려고 하면은 나간다면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며칠 날 가겠습니다." 했는데 "일정 되면은 좀 땡겨서 갈게요." 이러면은 "아 그때 오면 좀 곤란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런 서류들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그때 시기에 맞춰 가지고 작성이 돼야 되는데 그 작성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몰아서 작성을 하시는 거죠. 이게 숙제하듯이 벼락치기로 숙제하듯이 하는데 그러면은 이 체계가 아니에요. 그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힘만 드는 거고 진짜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서류라는 거는 그때 적시적기에 맞춰 가지고 작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비정형 작업을 한다 아니면 외주 공사를 한다 이럴 때 우리 작업 허가 받잖아요. 작업 허가를 받고서 작업을 해야 돼요. 작업 허가를 내는 책임자도 이 위험한 게 뭐 있는지 이걸 확인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위험 평가가 돼 있는지 이거 그거에 대해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게 준비가 돼 있는지를 확인하고서 작업 허가를 해 주는데 그런 거 없이 "야 바쁘니까 작업부터 빨리 해." 아 근데 허가서 이거 문서가 남겨져야 서류를 남겨야 되지 뒤늦게 서류 작성해서 사인 받고 이러면은 오히려 일만 더 하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류라는 거는 물론 현실적으로 힘든 건 알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 잠깐 까먹고 빼먹었다.' 해서 나중에라도 갖춘다 이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작업과 이 서류 문서 부분이 하나가 돼서 진행되는 걸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혼합기를 수리를 한다면 혼합기에 전원 차단해서 열쇠 빼고 혼합기가 가동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절차예요. 그 앞선에 이 작업을 하기 전에 작업 허가서를 받고서 작업을 한다. 그 절차대로. 그래서 그 절차를 지킨다는 부분에서 이 서류들을 관리했으면 좋겠고 지금 봐도 많긴 많은데 저희가 많이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여기 이거보다 더 많죠. 왜냐하면은 여기 외주공사부 같은 경우는 14 종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하나로 퉁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서류 12 개에다가 14 종까지 하면은 26 개예요.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래서 외주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큰 작업들 큰 공사들 한 달 이게 걸리고 오래 걸리고 일 주일 걸리고 이런 것들은 좀 빡빡하게 왜냐하면은 그만큼 위험한 안전사고가 날 확률이 높고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위험한 작업들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길게 가는 공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빡빡하게 하는데 잠깐 끝나고 하루 이내로 끝나는 것들은 '아 이것까지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갖추지 말자. 좀 줄이자.' 요런 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게 많아 보이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 같은 경우 특별교육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돼요. 물론 교육 시간이 좀 길긴 하지만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신규 입사자가 생기면은 해야 되죠. 근데 그 사람이 경력직이라 가지고 딴 데서 그걸 받았었다. 아니면 다른 사업장에서 이동해 올 때 다른 사업장에서 받았었다. 그걸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공정팀 신규 입사자가 1 년에 몇 번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분들 한 번 들어올 때마다 교육 한 번씩 시키고 시키는 거. 그다음에 작업 계획서 같은 경우도 이게 외주공사는 외주공사별로 만들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외주공사가 좀 서류가 많은데 우리 일반적인 이런 작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한 번 만들어 놓고서는 맨날 똑같은 작업이잖아요. 한 번 만들어 놓고서 계속 그렇게 쓰면 되고 관련자 체크리스트도 이것도 당연히 하는 거야. 매일 아침 공정팀장님께서 TBM 하기 전에 우리 설비 오늘 설비들이 문제 없는지 한번 쭉 한 바퀴 도셔서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러고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TBM 10 분이잖아요. 10분 동안 TBM하고 한 장짜리 TBM 일지 작성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 되거든요. 비정하자고 있으면 그때그때 허가서 받고 허가서 여기 출하실에 있다가 이거 허가 받기 위해서 또 공장실을 가는데 공장님께서 또 외근 중이어서 안 오셔. "이거 그러면 지금 작업 못 해?"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
정보통신이 발달돼 있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전화나 카톡으로 이렇게 하고 섞어서 보내서 구두로 먼저 "이렇게 작업하겠습니다. 승인 받고 사인만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허가서 한번 받고, 밀폐공간 작업 몇 개 없잖아요. 1 년에 몇 번 안 되는데 할 때 체크리스트 한번 작성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안전검사 이거는 목록 관리대장 기 기지 기록 그 관리만 해 주면 되는 거고, 그 안전검사 이런 게 업데이트되면 내용만 바꿔 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폭염 작업이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이거는 장소도 여러 군데고, 이것도 여름철에 그 체감 온도 30도 이상일 때만, 그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이렇게 어플 같은 걸로, 날씨 어플 같은 걸로 '오늘 30도 이상이겠네.' 하면 그럴 때만 작성해 주시면 되고, 보거나 뭐 외주공사는 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것도 쓰다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상당 부분은 이제 업체에서 해 줘야 되고, 물론 업체가 능력이 안 돼 가지고 우리가 위해서 평가를 대신해 준다든가 이걸 서류를 어떻게 관리할 거 이렇게 알려주는 게 좀 복잡한데, 그것도 한번 해 주면은 그다음부터는 뭐 2달 3달 공사 하루에 작성해야 될 것만 하면 되잖아요. 예, 고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지금부터 설명을 들어갈게요. 예. 잠깐만요. 예, 이제 죄송합니다. 이제 그 서류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특별교육 일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이 특별교육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이제 해당되는 39, 원래 총 39종이에요. 여기는 10가지가 나와 있는, 우리에 해당되는 건 10가지인데 총 39종의 작업에 대해서 위험한 작업이죠.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이제 최초에는 이 작업을 처음으로 하기 전에 하게 되면은 이제 최초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작업에 대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당되는 거는 요렇게 10 가지가 있는데, 뭐 저희가 22 년도인가 23 년도에 아마 그때 아마 일괄적으로 다 교육을 하시라 해 가지고 7 번까지는 교육을 다 했을 거예요. 8 번까지도 그 후에 추가돼서 교육을 하셨을 거고, 보일러는 이때 7 번까지만 갔고, 보일러는 저희 생각을 못 했었는데 보일러도 이거는 이제 근로감독 저기 노동부 받으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 해서 추가가 된 거고, 9번 방사능 취급은 우리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돼서 이제 장비 설치한 일부 사업장 있잖아요. 그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거기에 있다 하시면 받으면 되고, 해서 1 번부터 이제 9 번까지는 어느 정도 저희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교육을 하셔야 된다고 거의 다 돼 있으리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저희가 점검 나가서도 서류들을 거의 확인을 했고. 네, 이 열 번째, 이게 하역 기계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인데, 저희가 하역 기계를 하면은 일단은 이 차량 하역 기계 있잖아요. 뭐 덤프라든가 뭐 QMC 차량이라든가, QMC 차량도 솔직히 하역 기계가 맞나 이런 의문은 들지만은 일단은 하역 기계로 보고는 있어요. 하역 기 그런 것들 이제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만 해당되는 걸로 알았는데, 근데 우리 뭐 QM 차량 해 봤자 5대 넘는 사업장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노동부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가 동종업계 다른 데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하역 기계인데 왜 특별 교육을 안 했냐." 이런 걸로 이제 시정 조치를 받은 사업장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도 한 곳 있었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39 종에 이 하역 기계, 이 39 종이 있잖아요. 거기 중에 그 하역 기계에 대한 정의, 하역 기계가 뭐냐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컨베이어 벨트가 들어가더라고요. 벨트 컨베이어, 뭐 스크류 컨베이어, 뭐 이거 다 들어가요. 이거 5개 다 넘잖아요, 저희.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이것도 특별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근데 이거 제가 요번에 처음으로 아마 안내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도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장도 있을 거고, 교육을 아직 안 한 사업장도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한 5 월에서 6월 달에 2 분기 점검 나가는데 그때까지는 요거 완료를 해 주셔라. 8 시간이거든요. 8 시간 완료해 주시고, 저희 여기 안전보건 양식 게시판 보면은 84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게 매 페이지마다 이게 있을 거예요. 이거에 해당되는 서류는 요거에 이 게시판에 이 번호를 찾아가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84번에 가면은 요 교육 일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 교육들에 대한 교환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컨베이어 벨트에 대한 교육 자료도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각 사업장은 그 특별 교육을 요것도 10번도 실시해 주시라. 그리고 저희가 5월 달에서 6월 달 사이에 2 분기 점검 갈 때 저희가 한번 요걸 다 하셨는지 확인을 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거 진행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별 교육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대상이 전 공정팀 직원인데 공정팀 직원분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 공정팀이 아닌데 뭐 이걸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그분도 특별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교육 안전교육은 이제 최초 작업 투입 전 1회 8시간 실시. 원래는 이제 규정 보면은 아니 법령 보면은 16시간 되는데 왜 16시간이냐? 만약에 요거 하나를 볼 때는 그래요. 뭐냐면은 8시간은 보통 채용시 교육이에요. 우리 새로 입사를 했어요. 신입이 입사를 했는데 뭐 이 특별교육 이런 거 처음 이런 작업을 하게 됐어. 그러면은 8시간 채용시 교육을 하고 8시간 특별교육을 해라. 그래서 16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 뭐 채용시 교육 입사할 때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채용시 교육 8시간 빼고 각각 8시간씩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다 돼 있을 거고 신규 입사자 생기면은 1 번부터 10 번까지 교육 다 하셔야 되고. 근데 채용시 교육은 뭐 저기 관리팀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이 특별 공을 시키시면 되는데 만약에 경력이다. 내가 저 다른 회사에서 그 동종업계에 있다 왔는데 그 회사에서 요걸 다 받았어요. 그러면은 요거 이직할 때 요거 들고 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걸 같이 보관해 주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거다 이미. 왜냐면 이건 뭐 정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받는 교육이 아니고 최초 한 번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받았어요." 하면은 그거 들고 오라 해서 보관하면 되고 뭐 사업장 이동은 뭐 더 쉽죠. 사업장 저희 뭐 A 사업장에서 B 사업장 갔다, 부천에서 송도 갔다 이러면은 저희 이게 다 받았잖아요. 부천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부천에서 받은 거 복사해서 송도로 이동할 때 가져가면 된다. 예 고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업 계획서. 작업 계획서는 뭐냐면은 어떤 위험한 작업을 할 때는 이제 계획을 세워라.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을 하고 이 점검에 대한 내용, 안전 대책 뭐 이런 게 다 들어가잖아요. 장비면 장비에 대한 재원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 작업자가 누구고 이런 부분들을 작업 계획을 세워서 이 작업 계획 하에 작업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외주공사 작업 계획도 있어요. 그건 좀 뒤에 외주공사 서류 다룰 때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는 우리 내부 직원들이 작업할 때 내부 직원들이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이런 작업할 때 작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요 작업 다 읽어 보고 숙지를 하고 사인을 하고 작업 계획서 받아서 사인을 하고 항상 작업할 때 이 작업 계획서에 의거해서 작업을 해라. 작업 전에 한번 더 열어보고 나 한 번 봤었어도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작업 전에 그럼 내가 이런 뭐 배수로 코팅 작업을 해야 돼. 굴삭기가 외부에서 굴삭기 불러 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작업은 그 굴삭기하고 굴삭기 운전원하고 같이 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작업은 하지만은 어쨌든 운전원이 이 작업 기사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작업 기술은 이 작업 기술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외주공사는 외주공사 업체가 만들어야 되고 뭐 잘 모르면 지원해 줘야 되지만 이거는 우리 사업장에서 만들어야 되고 요걸 만들어서 굴삭기 운전원이 들어오면은 요걸 작업기서 주는 거예요. "우리 배수 코팅하는데 이 작업기서대로 해라 작업을." 그리고 그분 사인 받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요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은 작업 내용이 바뀌지 않으면은 요거는 안 바뀌어요. 한 번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만 고생하자. 양식 게시판 90번 가면은 요거 다 올라와 있고요. 다만 이게 기본적인 안전 대책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공통적 똑같지만은 뒤에 뭐 이게 도면 아니면 사진 이런 거 들어간 부분은 우리 사업장에 맞춰서 집어넣어라. 그리고 만약에 배수로 코팅 작업이 제거인데 이 이게 보통 이 작업기서 A 장소에서 코팅 제거하는 걸로 돼 있다. 근데 그다음에 뭐 다 B 군데서 있다 그러면은 B도 다 추가를 해서 요런 데서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그 도면이나 뭐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다 작업하는 곳은. 그래서 한 번만 만들어 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작업 대상이 뭐냐? 중량물 취급 작업, 전기 작업, 촬영기, 건설기, 촬영기, 하얀기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믹서 트럭이나 덤프나 이런 거는 그 안전보건 관리 담당자가 아마 관리를 하고 여기서는 건설기, 하이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이런 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 외부에서 들어오는 장비들 이거 뭐 1 년에 몇 번 안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전기 작업은 전기 작업 일체,
중나무는 뭐 호이스트나 뭐 이런 거 이용하거나 할 때 하면 되고, 그래서 요런 내용에 따라서 이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극계산만 만들어 놓고, 항상 만들어 놓은 게 끝이 아니에요. 만들어 놓은 게 끝이 아니고, 자극계산을 만들었으면은 이거를 자극계산대로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작업하는 사람이 이걸 봐야 돼요. 전기 작업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정팀 뭐 홍길동 대리 뭐 전기 작업을 MC 판넬에서 하는데, 이 자격서 한번 보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작업을 하라는 거예요. 항상 끼고 한번 보고선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인지 못하니까 그때마다 보고,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온 차량은 그 외부 운전한테 보고 사인을 받고, 반드시 사인을 받고 그 저기 작업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관리검사 체크리스트 업무 위임장입니다. 요거는 이제 안전 게시판에 위임장은 75번, 관리 체크리스트는 55번 있는데, 위임장은 내 관리검사가 뭐 휴가도 갈 수도 있고 어디 뭐 외근을 갈 수도 있고 뭐 빠질 수 있잖아요. 해외를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자리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검사 자리를 비울 때는 위임장을 줘라. 그리고 이게 그러면 뭐 자리 비울 때마다 만들어야 되냐? 그냥 그렇다면은 위임일자 기간을 정해 놔요. 기간을 정해 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부재 시 관리검사 뭐 홍길동 팀장이 부재 시에는 차석인 누구한테 위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되고, 외조공사 같은 건 뒤에 설명했지만 외조공사 위임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날 휴일에 하잖아요. 휴일에 작업할 때 나온 사람이 매번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건별로 작성을 이렇게 해 주시면 된다. 그리고 관리감독자 안전 체크리스트는 이 설비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 우리 설비잖아요. 관리검 이틀에 한 번 하라고 했죠, 저희. 근데 꼭 이틀에 한 번은 이제 뭐 도급체 관련해서 중차법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 거고, 가급적 할 수 있으면 하루에 매일 하는 게 좋습니다. 매일. 최소 하려면 이틀에 한 번 하고 하되, 거의 매일 해 주시면 좋고, 아니다, 매일 하는 걸로 그냥 가시죠. 저희가 이게 애매하게 이틀에 한 번 하는 이렇게보다는 매일 하셔서 아침에 출근해서 그 우리 설비 한번 한 바퀴, 공전진에게서 설비 한 바퀴 도세요. 도시고 이제 이상 요구 체크를 하고, 우리 작업 전에 설비들이 다 괜찮은가, 뭐 어제 괜찮은데 오늘도 괜찮겠지 이럴 수도 있지만은 어제 밤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쭉 이렇게 둘러보시고 체크를 하셔서 점검을 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제 TBM 때도 들어가셔서 이거 다음에 체크하시고 이제 직원들하고 TBM 하시면 된다. 그래서 아니면 TBM 끝나고 만약 바쁘다 TBM 출근하자마자 TBM 하고 그러면은 바쁘니까, TBM 끝나고 공정팀장의 첫 업무 일과의 업무는 이거 한 바퀴 돌면서 체크리스트 작성하는 거다. 뭐 간격이 끼지 않으니까. 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게 왜냐하면 관리감독의 역할 중에 설비 안전보건 점검이 이상 여부 확인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TBM 할 때는 뭐 이런 거 점검하고, 작업장 정리정돈 통합하고, 이게 한 바퀴 돌다 보면은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콘셀이 여기 다 막아놨어. 이거 치워야지. 뭐 이러면 이제 TBM 때 얘기하는 거죠. TBM 때, 야 여기 어디 정리정돈 이거 개판으로 막 돼 있더라. 좀 치워라. 응? 뭐 이런 거. 그렇기 때문에 체크리스트는 매일매일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 네, 다음은 네 번째로 TBM 일지입니다. TBM 일지도 뭐 지금 계속 매일 쓰고 계시니까 모든 관리감독자께서는 저기 그 뭐 작성하는 데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잘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뭐 메뉴래. 항목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일상 작업들, 우리 맨날 매일매일 하는 생산과 관련된 작업들은 일상 작업란에 이렇게 작성을 하시고, 만약에 설비 유지 보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비정한 작업이 있다면 비정한 작업을 쓰세요. 그리고 비정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 허가서를 받았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방어울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유지보수하려면 방어울을 제거하고서 작업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LOTO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허가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 체크를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 시 UA음이 뭐냐, 뭐 일상 작업에는 뭐 이렇게 일반적인 것들이 일상 작업은 모두 생산하니까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있으면 그것도 계속 적어 주는데, 비정형 작업은 비정형 작업에 따라서 그 UA음들이 또 각각 다를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유연성 평가를, 작업 관련된 유연성 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하고 그다음에 뭐 문제가 위험 평가했는데 뭐 허용 가능한 위험이 높다, 그러면 이제 개선 조치 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는지 그 부분도 작성을 해 주셔야 되고요. 뭐 평소에 이게 잘 유의염 요인이 없어서 잘 돼 있으면은 매번 위험성 평가할 때 다 허용 가능 위험이 좀 낮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상시적으로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고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은 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해도 되는데, 유연성 평가에 대한 이제 결과 공유도 원래 TBM에서 할 때 회의할 때 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항목을 적었고요. 이 지난번에 예전 그 양식에서 좀 바뀌었죠. 예전에는 이제 뭐 재해 사례 공유 이런 부분만 있었는데, 여기 그 위헌성 평가 결과 공유에 대한 부분하고 근로자 제한 및 인터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없으면, 건수가 없으면 0 건인데, 어제 만약에 전날에 뭐 위헌성 그 감소대책 수립, 유자 감소대책 수립해서 위험성을 개선한 게 있다, 위험도를 낮춘 게 있다, 이러면은 그다음 날 공유를 하든가, 아니면은 이게 뭐 건수가 별로 많지 않다 그러면은 그 매월 모아서 매월 말에 저기 TBM 할 때 한꺼번에 공유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근로자의 의견들, 우리 TBM 하면서 관리감독자 혼자서도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로자들의 의견도 다 받고 해서 근로자 의견이 있으면은 그걸 기재를 하고요. 제 사례 공유, 저희가 안전개선팀에서 매번 동종업체나 아니면 타 사업장 제 사례 알림이 하잖아요. 그런 거 받으면은, 전달 받으시면은 그 TBM에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관리감독자님께서. 그래서 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우리도 그런 사고가 위험이 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근데 우린 보니까 뭐 잘 돼 있어서 상관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 아니면 "우리도 이 상황이 비슷하네. 우리도 사고가 날 수 있네." 이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도 위험성 평가를 해야겠다." 뭐 그런 내용들 공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의견 확인 및 특이한 사항 있으면 적고, 그다음에 그 TV에 뭐 실시하신 분은 관리 감독자지만은 관리 감독자 부재시는 차서기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이거 TV을 실시하시는 분들이 관리 감독자가 돼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 저기 뭐야, 어 이 공란으로 뒀다가 아니면 가라로 그 관리 감독자 공정팀장님을 꼭 쓰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공정팀장님이 휴가시다, 공정팀장님이 휴가시고 하면은 그 차석이 위임받아서 하잖아요. 그 차석이나 아니면 그 차석이 떠서 그 밑에 차석이라도 하시면 돼요. 주관에서 TBM을 하시는 분이 하시면 돼요. 이게 굳이 공장장이 안 계셔, 일단은 사인하지 마라, 나중에 오시면 사인해,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안 된다. 가라로 한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참석한 사람들 이름 적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보호군 확인하고, 보통은 티빙 같은 경우가 이제 출하실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안전보고 확인, 이게 뭐 안전보호를 출하실 안에서 쓰지 않으니까 뭐 확인이라 그러는데, 이제 나갈 때 한 번씩 다 안전보호를 쓰고 나가라, 이런 형태로 한번 얘기를 하고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정형 작업 허가서이고요. 비정형 작업 허가서도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쓰고 계신데, 예, 잘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굳이 제가 크게 설명할 거 없어요. 작업 내용 여기 적고, 그다음에 요거 해당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해 주고, 그다음에 비정 작업 하는 대상자들 뭐 3 명이면 3 명, 4 명이면 4 명, 명단 적고 사인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고, 그다음에 저기 뭐야, 위험성 평가를 해야죠. 위험성 평가. 우리가 작업할 거에서 위험성이 어떤지 평가를 해 가지고, 만약에 위험성이 높다 그러면 여기 위험성 감소 대책까지 수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서 위험성을 낮춘 다음에, 그러고서 이제 허가서를 올리고서 허가서 승인을 받으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위험성이 높은데 감사직 수립도 안 하고서 이거 허가 올렸는데, 올리면 안 되죠. 그러면 책임자께서 허가를 안 해 주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성, 개선 위험성까지 다 낮추고서
하셔야 되고, 간혹 보면은 여기까지는 잘 작성을 해 주세요. 허가서까지는 잘 작성을 앞면은 잘 작성해 주는데 두 번째 장 이거 허가 위헌성 평가를 좀 누락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꼭 해야 돼요. 위헌성 평가라는 거는 우리가 비정 작업은 이제 항상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항상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어떤 유해 요인이 있을지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위헌성 평가를 한번 하고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안전한 상태에서 위험성이 낮은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빼버리면은 모르는 있을 수 있는 위험 때문에 이게 안전사고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저기 누락시키면 안 돼요. 요거 저희 위험성에 대한 요 내용들 저희가 안전기술팀에서 다 작성해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 기재되는 거 확인하시고 혹시나 이거 외에 또 다른 게 있으면 또 추가로 작성을 해 주시는 것도 필요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정규 작업서 이제 대상 양식은 요 작업들 있잖아요. 요 해당하는 작업들 있으면 비정규 허가를 받고 작업 허가를 받고 하시라. 공장장이 당장 작업했는데 공장장이 안 계셔. 막 긴급이야. 그러면은 유선상으로도 전화로도 하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하든지 해서라도 먼저 이 허가서를 보내드리고 그 구두로라도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작업을 하셔라. 사인 나중에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 그다음 밀폐 공간. 우리는 밀폐 공간 작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많지는 않지만은 이제 우리 여기 밀폐 공간 작업 프로그램 다 있잖아요. 여기서 작업하는 건 다 밀폐 공간 작업이고 여기서 작업이고 그다음에 그거 할 때는 이제 밀폐 공간 작업 현황표 이 ISO 양식이에요. 요런 문구가 있으면 요런 양식 번호가 있으면 ISO 문구거든요. 이 작업 현황에 대해서 작성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황판 요거 체크리스트 한번 작업을 해 주고 작업자가 누군지 기재하고 그다음에 이 작업자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작성을 한 다음에 요거 유해 물질까지 측정을 해서 한 다음에 작업을 하셔라. 그러니까 그리고 요 현황편하고 현황표 이건 이제 밀품을 작업할 때 한 번 작업할 때마다 한 줄씩 늘어나겠죠. 계속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연간으로 해야 되나? 사후 심사가 저기 ISO 사후 심사나 이 내부 심사가 예정돼 있으면 그 전까지 작성을 한 거를 하고 요 현황판하고 체크리스트하고 같이 ISO 또 담당하는 관리팀 ISO 담당하는 담당자한테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서류 중에 요 양식 번호가 붙어 있다. 여기 이 표일 수도 있죠. 이 양식 번호가 붙어 있다 하는 것들은 다 작성한 다음에 그 ISO 담당자한테 주셔야지 ISO 문서로도 보관을 하니까 4번으로 주시면 돼요. 원본 출하시해서 보관하시고 4번을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ISO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밀폐 공간 건수는 많지 않으니까 특히 혼합 탱크는 이제 작년에 그 사고 때문에 그런데 그런 거 외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저도. 이 QM 양성수조 이거 잘못 들어갔는데 요거는 삭제가 되는 거고요. 이것도 실험실 건데. 이거는 이 QM 양성수조는 밀폐 공간에 해당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들어가 있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 나중에 수정을 해 주시면 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안전검사입니다. 안전검사는 이것도 작성해 주신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건 업데이트죠.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나면은 새로 업데이트해서 내용 바꿔주시면 되고 그래서 관리만 보관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요건 이제 특이사항이고 일단 그 전에 이렇게 우리 관리대장 작성하는 것도 있지만 유사한 형태로 또 안전검사 대상 기기고 목록이 있어요. 요건 ISO 여기 문서번호 있잖아요. 여기 ISO 파일이거든요. 요것도 관리가 돼야 되고 똑같이 같이 관리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ISO 담당자 작성되면은 넘겨주시면 되고요. 4번 그리고 이 좀 올해 여기 보시면은 2020년 6월 26일부터 이 법이 바뀌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하고 신규칙 126조 개정이 돼가지고 석상 같은 경우는 이제 파쇄기
그다음에 리모컨은 혼합기. 혼합기는 믹서 혼합기 말고도 이제 교환기가 설치는 거는 다 혼합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혼합 탱크도 있고 그러면 되게 많거든요. 그 혼합기들이 다 안전검사 대상에 들어가요. 그럼 여기에 다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이게 또 기준이 있잖아요. 이건 같은 혼합기라도 이거는 뭐 안전검사 대상이다, 이거는 아니다, 뭐 작은 건 아니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서 그 기준이 일단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나온 게 없대요. 기준이. 그 고용노동부에서 아직도 뭐 모른다고 그러고 하니까 6월 달이면 이제 몇 달 안 남긴 했는데 일단은 그 기준 나오면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안전검사 올해부터 안전검사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이 안전검사 대장에 관리 유해기형 기구 관리 등의 그것들도 다 포함이 돼서 관리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안전대사 기구 중에는 2톤 미만 호이스는 대상이 아니므로 그거는 만약에 있으면 빼셔도 됩니다. 다음 폭염 작업 일일 기록지 이거 우리 작년부터 했잖아요. 작년에 법 새로 시작돼 가지고 그래서 4분기 때 저희 이거 작성하는 것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정기 점검하면서 좀 확인을 했는데 잘 작성해 주신 분들은 잘 작성했는데 또 전혀 신경 안 쓰신 분들은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만약에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거나 뭐 시행이 되거나 이래 가지고 뭐를 해야겠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면요. 좀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좀 일이 맞는 건 뭐 저희들도 이해를 하지만은 관심을 갖고도 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것도 안 하면은 그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 가지고 저희가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 이제 폭염 작업 일기록도 최대한 이제 많이 시간을 안 뺏고 힘들지 않게 하려고 저희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원래는 보통 이제 이 현황 같은 경우는 장소별로 다 해야 돼요. 뭐 터널이면 터널 어디 삐삐면 삐삐 각 층마다 하고 이런 게 원칙이긴 한데 그거 날 덥다고 그거 온도 재러 다니다가 오히려 온열질환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머리 굴려서 검토를 한 게 어차피 삐삐는 각 층마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삐삐 하나로 잡고 그다음에 이 터널 이런 데는 잘 안 들어가니까 그 외에 실외 작업장 우리가 비정한 작업 같은 거 하면은 이제 밖에서 뭐 공장 창고 앞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작업을 하는 곳으로 해서 두 곳을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기재를 하게 됐으니까 요거 뭐 2시간마다 저기 작성을 하는 건데 그 좀 번거롭더라도 한 여름철에는 요 작성을 기재를 해 주셔라. 약간 팁을 좀 드리자면요. 실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저거 기준으로 하셔도 돼요. 저희 기상청에서 만드는 어플 있어요. 날씨 관련 어플 그 이름이 뭐더라?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체감 온도가 계속 표시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에 실외면은 그거하고 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근데 실외 작업장이라고 할 때는 그 기상청 어플에 있는 걸 참고를 하셔도 되고 근데 삐삐는 직접 측정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실내이기 때문에 실내는 바깥하고 또 다르거든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다 체크를 해야 된다. 측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이 그러면 어느 날 작성했냐? 우리가 보통 31도 이상의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오늘 31도가 될지 32도가 될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저기 뭐야 보통 그 기상청 아침에 기상청 어플로서 31도 이상의 경우가 된다면 그날만 그냥 체크를 하시는 걸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은 현장 통제 부분입니다. 현장 통제는 뭐 이제 그 관리 감독자로서 관리 감독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수시로 그 사업장의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아침에 체크리스트 작성하면서 그 설비에 대한 이런 부분도 보긴 하지만은 이제 업무 일과 중에 이제 수시로 이 순회를 하시면서 요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돈 이런 부분이 안 됐다든가 뭐 이동 통로가 확보 안 되고 이동 통로 같은 경우 보통 이제 60 센티 정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8 센티, 8 센티, 80 센티 확보되는데 뭐 저희는 워낙 좁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그 좁은 통로라도 뭐가 이제 이동하기가 이제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뭐 비상대피할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확보를 해줄 수 있도록 하고
뭐 소화 설비야 뭐 이건 소화기 점검 따로 별도로 하니까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한 번씩 봐 주는 건 좋죠. 그리고 이렇게 저희도 그 점검을 가면서 이제 정기 점검 같은 경우에 이제 가면서 가끔 보는 게 있어요. 터널, 특히 터널 같은 데 가면은 이게 테일 드럼이잖아요. 테일 드럼에 이 방어구가 이렇게 씌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저쪽에 빠져 있어. 근데 벨트는 열심히 돌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왜 빠져 있어요?" "아 이거 좀 정비를 한 다음에 도로 껴 놔야 되는데 도로 안 끼고서 안 껴 놨다." 뭐 아니면은 "이거 내일 또 정비해야 되면 그냥 해 놨다." 이러거든요. 근데 방어울이 빠진 상태에서 기계가 돌고 있으면은 방어울 의미가 없어요. 사고는 꼭 그렇게 떼놨을 때 나거든요. 저희 최근에 그 아주 광명 쪽 그 올해 1월 5일 날 난 사고 중대재해 그 저기 벨트에 끼어서 사망한 사고 있었잖아요. 그거 제 동족에 제 알림이 저희가 보내 드렸는데 그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은 그 경비직으로 있는 분인데 그거를 골재 스크린망에 골재 걸릴 때 쌓였다고 해서 그거 제거하는 업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공정 쪽 직원들이 아침 일찍이라서 아무도 없었다는 이유로 "어 저 걸렸네." 이러고서 벨트가 막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서 그것도 원래는 이제 밑에서 뭐죠?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긁어내야 되는 걸 올라가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이 테일 드럼에 끼어서 사망하셨는데 그때도 똑같아요. 테일 드럼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 정비하려고 뺐는지 못 뺐는지 어쨌든 다시 돌릴 때는 그걸 껴 넣고서 돌려야 되는데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런 부분들도 이제 순회하면서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게 관리 감독자에서 그 작업자들은 그 귀찮다고 '아이 이거 뭐 그냥 나중에 끼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통제를 해 주셔야 돼요, 관리 감독자가. 그런 거 해 주시고 안전표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안전표지는 이게 정기적으로 가려 줘야겠죠. 왜냐하면은 분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야외에는 비도 맞고 이러니까 어 이 훼손이 돼요. 이거 보면은 이렇게 막 거의 희미하게 안 보이는 것들도 많고 막 그 분진에 쌓여 가지고 그런 것도 많고 하는데 이 정기적으로 그런 거는 교체를 해 주셔야 된다. 그거를 이게 순회 점검하면서 봐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왔다 갔다 했지만 요즘은 참 옛날에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이 됐는데 옛날에 진짜 안전모드를 안 쓰시고 안전화 끄고 신고하셨는데 많이 계셨는데 그래도 이렇게 안전모를 안 쓰시고서 올라가신 뭐 미스터트럭 기사분들 아니면 어떤 자기 그 공정팀 직원들 하는 곳에도 가서 안전모 안 쓰고 작업한다고 하면은 당장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작년에 모 사업장에서 그 직원이 그 호이스트가 끊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 그 경우도 안전모를 쓰고 있었으면 다치진 않았거든요, 호이스트가 끊어졌어도. 근데 저희가 "안전모를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 때문에 좀 안 좋은 일 상당히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또 "안전모를 안 쓴다." 이거는 관리감독 쪽에서 크게 저기 직원분들을 통제하고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외주 공사로 들어왔습니다. 외주 공사가 좀 많죠. 많은데 저희가 이게 항상 저희가 관리감독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세요. "외주 공사 서류 너무 많다. 이거 조그만 공사 이거 하는데 이 많은 서류를 1 번부터 14 번까지 서류 다 써야 되느냐." 그래서 저희가 줄였어요. 솔직히 작은 공사, 별거 아닌 공사, 위험 요소도 별로 없는 거는 이렇게 다 갖출 필요는 없어요. 이게 법으로 이걸 다 작성해야 된다고 돼 있진 않거든요. 물론 약식 이 평가 같은 건 해야 되는데 음 이 평가표도 좀 많이 어려워하셔서 작은 공사 같은 거 뭐 업무 평가를 하는데 약식 평가를 하려고 해도 이게 이 회사가 안전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려우니까 저희가 그래서 1일 이하인 경우에는 필수적인 거 작업할 때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되잖아요. 교육 당연히 해야죠. 그다음에 위해 위험 요인인지 위험성 평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 자격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해야죠. 이것들은 진짜 필수예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가 점검도 한번 해 줘야 된다. 그래서 공사할 동안은 상세 관리감독자가 상주해서 이 상주하거나 순회해서 보면서 안전하게 작업했는지 봐 줘야 된다. 그리고 요 5 가지는
공사가 뭐 짧든 어떻든 간에 꼭 해야 되는 거, 무조건 필수로 해야 되는 거, 그걸로 했고요. 원래 마음 같아서는 이게 위임장은 솔직히 여기 들어가기 위임장은 뭐 휴일 동안에 관리감독자가 못 나올 경우에 위임하는 거니까 이건 상관은 없는데 이게 평가까지는 넣고 싶었는데 이러면 또 이것도 많다 하실까 봐. 어차피 큰 회사들은 저희가 업무 평가를 생산관리팀에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짧게 공사한 거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긴 업무 평가표를 이 사후 공사죠. 공사 사후 평가하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희가 안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5가지 무조건 지키시라. 근데 1일 초과, 1일 초과했던 거 1일 초과해서 하여튼 이틀 하든 3일 하든 아니면 일주일을 하든 아니면 뭐 몇 달을 하든 기간이 길수록 아무래도 공사 규모가 큰 공사고 그래서 그만큼 더 위험한 공사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 체계를 더 확실하게 갖춰야 된다. 체계를 공사업체하고도 어떻게 안전공사일지 회의 당연히 하고 정기적으로 합동점검하고 같이 업체 현장 책임자하고 이건 현장 대리 선임통제사 안전관리 사역사는 어차피 생산관리팀에서 그 기준 1,000만 원 이상에서 잡으니까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안전관리 계획서 이런 것도 큰 공사 같은 경우는 해야죠. 이건 조직이나 아니면은 뭐 비상연락망이나 어떻게 이 다양한 그런 계획들을 넣는 부분이니까 작은 공사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서 이것도 뺐어요. 그래서 이거 허가서 교육일지 평가표 작업계획서 이런 부분들은 외주공사에서 작성을 해서 이거 허가서는 우리한테 올려줘. 우리가 허가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 외주공사 평가표도 위안서 평가표도 외주공사로 돼 있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 돼요. 또 우리 설비를 공사하는 거면 우리 설비 쪽에 뭐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외주공사가 주가 돼서 같이 하나의 위안서 평가표를 만들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당연히 안전하게 작업하는 교육해야죠. 이 교육 무척 중요한 거죠. 이 세, 그리고 작업 계획서 같은 경우는 이제 아마 이런 저기 기계가 들어올 때 크레인이나 이런 장비 고소 작업대나 이런 게 들어올 때 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게 안 들어오면 이건 해당은 없어요. 이게 들어오면 해야 되니까 그까지 무조건 챙기고 나머지들은 이런 것들은 작은 공사는 안 한다. 서류를 좀 많다고 해가지고 이제 이건 우리가 작은 공사에서는 불필요하다고 여긴 부분이라 뺀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큰 공사 같은 경우도 이제 공사 시작 전에만 작성하고 아니 공사 종료한 다음에 작성하고 이런 것만 많지 매일매일 작성하는 거는 이제 외주공사 업체에서 이게 작성하는 것뿐이 없어요. 위헌성 평가나 교육일지 이런 것들은 외주공사에서 갖추고 있으면 되고 작업계획서도 허가서만 이거 우리 쪽에 사인을 받아서 갖추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도 같이 보관을 해야 된다. 우리도 외주공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서류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작업 허가서 이 업체에서 작성을 하고 이 확인자는 이제 저기 우리 관리감독자께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총괄 책임자 아니 공장장님 총괄 책임자께서 사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날의 작업에 대한 허가를 받는 거예요. 저기 공사 같은 경우는 뭐 1일짜리면 이게 한 장이 되겠지만은 만약에 공사 긴 공사다 1일 이상이다 이러면은 매일매일 작성하잖아요. 이 공사 내용이 매일매일 다를 거란 말이에요. 뭐 처음에 땅볼트 파기 시작해서 오늘 다음 날은 뭘 올리고 다음 날은 뭐 마무리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요 내용들이 다 바뀌기 때문에 매일매일 작성을 하는 거고요. 여기도 저 총괄 책임자가 없으면은 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메신저로 하려는데 어떤 방법은 상관없어요. 어떻게든 이걸 그 메신저를 하든 그 카톡을 하든 뭐 저기를 메일로 보내드리는 어쨌든 책임자한테 보내드리고 책임자가 오케이 하면은 그때 작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일지는 교육도 이 교육자가 실자가 뭐 오리 갈 수가 있고 외주공사 그거는 이제 이 작업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를 건데 이 교육을 항상 하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나서 그 교육 사진은 꼭 첨부를 해야 된다. 그 교육 사진 내에는 이 작업자들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맞으면 안 돼요. 교육 사진에는 5명인데
아니 여기는 막 10 명이 있어. 4명 어디 가셨어요? 이런 거지.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 일지 작성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정형 작업하고 와서 여기서 공사일보 어디 갔어요? 이러는데, 공사일보 같은 경우는 이제 솔직히 안전 관련 자료는 서류는 아니고, 예전부터 이제 외주공사하면 작성해왔던 거기 때문에 작성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성을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기재를 넣지는 않은 거는, 공사일보는 이제 안전 관련 서류라고는 보기 어려서 했고, 그건 그 기존대로 매일매일 작성해 주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유연사 평가표. 이게 큰 데 같은 경우는,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유연사 평가표가 잘 돼 있어요. 거기 규모가 있는 데는 다 만들어 있어요. 유연성 평가해야죠. 유연성 평가하면은 자기들이 만들어 오거나 아니면 이 관련된, 자기들이 관련된 공사를, 똑같은 공사가 여러 개 있으니까 그 공사에 대한 유연성 평가표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그래서 잘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무슨 작업을 하는지도 모르니까, 그 관리관리자도 이걸 그럼 어떡하지? 업체는 못 한다고 그러고, 이게 나도 모르겠고 이럴 수 있는데, 이제 공사 성격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지원해 주니까, 예, 어떤 내용의 작업이냐에 따라서 요거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 만들고 있어요. DB라 그래야 되나? 그 자료를 축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새로운 게 생기면 또 새로운 거를 또 만들고 해서 하니까, 그럼 그거를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는 거죠, 업체한테. 업체한테 이렇게 연습 평가표 제공해 드리면 업체가 보고서 자기들이 유연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위험성 평가 뭐 위험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뭐 빈도감독법으로까지 정확하게 안 해도 대충 업체에서 보고서 '아 이거는 작업할 때 이런 위험한 부분이 있겠네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잖아요. 그거에 의거해 가지고 이게 작성을 하도록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위험이 없다 하면은 그냥 뭐 이렇게 7 곱하기 적당히 위험성 낮은 쪽으로, 허용 가능한 위험으로 기재를 해 주시고, 위험하다 하면은 높은 위험으로 기재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조치할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그 사업장이 뭐 BP 위에서 공사를 하는데, 높은 데서 고서 작업을 해요. 근데 안전 난간이 없어. 위험성 평가를 딱 해 보니까 난간이 없네. 추락 위험이 있네. 위험도가 높네. 그러면은 외주 공사하기 전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안전 난간 설치하고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위험성 평가, 트럼멜 교체 작업 해 가지고, 그 트럼멜 교체하면서 있는 그게 우리 저기 비정형 작업에 있는 거하고 많이 유사를 해요. 그러니까 비정형 작업을 우리가 직접을 하느냐,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하느냐 아니면 업체 보고 시키느냐, 그거에 대한 차이지, 내용은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관님께서는 한번 이 공사 우리 위험성 평가표 이거 비정형 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표 보시고, 이거 유사한 게 있으면 이거 끌어다 쓰셔도 되고, 네, 해당되는 게 없다, 정 모르겠다 하면은 저희 팀에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위에서 평가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 우리 그 업체가 중심 위주가 돼서 하지만은, 공사를 업체가 하니까 우리도 같이 해야 된다. 왜냐 설비나 이런 거는 업체에서는 또 이제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업자가 아니니깐요. 네, 고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작업 계획서.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 직원들이 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지만, 이거는 외주공사가 하는 작업 계획서고, 요 작업 계획서는 외주공사, 우리 직원이 하는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서는 우리가 작성, 외주공사에 의한 작업 계획서는 외주공사 작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레인이 들어왔어요. 크레인이 들어서 크레인 작업 계획서를 만들어야 돼. 그건 외주공사가 중심에서 해야 된다. 또 외주공사가 또 업체 작아서 참 모르겠는데, 이건 안 되는데, 하면은 우리가 또 우리 갖고 있는 걸로 저기서 지원을 해 주면서 이제 그 외주공사에 해당하는 항목만 자기들이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돼요. 왜냐면 뭐 점검사항이나 아니면 안전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 표준화가 돼 있어요. 공통적이에요. 표준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작업자가 누구냐, 뭐 장비의 재원이 어떻게 했냐, 뭐 이런 부분들만 수정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 대상은 요런 공사, 외주공사, 요거 참고를 하세요. 요거 보시고서 우리 외주공사 있는데 어떤 거야? 딱 보니까 우리 스프링 고치 작업 외주공사네. 그럼 중량물 취급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겠네. 우리 중량물 작업 계획서 있잖아. 그거 가지고 우리 안전 게시판에 올리는 거 있잖아. 그거 보고서 만들면 돼, 수정을 해서. 그래서 작업 계획서 꼭 작성을 해야 된다. 예.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건 이제 큰 장비들이라는 건데 저희 중대재해 사이렌 많이 보셔야 알지만은 사고 나면은 예방 대책 해 가지고 많이들 작업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작업 계획서 작성 없이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작업 계획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작업 계획서 작성하면 작성한 걸로 끝이 아니죠. 이거 만약에 크레인 들어가면 크레인 운전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작업을 하잖아요. 그분께 보여 드리고 숙지를 시킨 다음에 사인까지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관리 감독자 업무 위임장 작업 승인 지시 뭐 위임장에 여 이거는 매번 작성하는 건 아니고 건수가 있을 때만 작성하는 거죠. 근데 관리 감독자 위임장 여기서 또 저희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는 중요한 부분 뭐냐면은 그 위임을 하잖아요. 그 위임장만 썼다고 위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위임을 받는 분이 한테 "내가 관리 감독자로서 무슨 일을 해야 돼." 이 외주 공사할 때 뭐 순회 점검을 하고 그 불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걸 못하도록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안전모를 착용 안 했으면 안전모 착용 지시하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까지 같이 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관리 감독자로서 하는 이 업무들을 위임한 사람한테 알려줘야지 그 사람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이 서류만 위임만 딱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죠. 예전에 그 외주 공사하다가 좀 중대 사고가 난 적이 한번 있었는데 휴일에 했어요. 이 관리검사 위임을 했어요. 했는데 위임을 전혀 소속은 공정팀은 맞는데 공정 쪽 업무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 추라 쪽 업무를 하시는 분을 위임을 한 거예요. 근데 추라 쪽 하시는 분이 그 공사에 대해서 뭘 알고 뭐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와서 순회 점검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만 계셨대요. 그래서 외주공사 직원들끼리만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게. 외주공사 직원들이 작업을 하는데 문제 있게 작업을 하면은 그걸 못하게 하고 현장 책임자를 통해 가지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사고가 그 관리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결국 사고가 나 가지고 그분이 크게 부상을 당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할 때는 이거 위임장만 딸랑 써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 위임사항 있잖아. 이거 자세하게 적어라. 뭘 위임했는지. 그 서류를 제대로 작성을 하는지 TBM을 실시해서 하는지. 그러니까 아침에 관리업자가 왔어요. 출근했는데 외주공사 업체들이 TBM 작성하고 안전교육하고 이거 했는지 확인하고 중간중간 한번 돌아다니면서 뭐 안전보고 제대로 착용했는지도 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이것들을 관리감독자의 역할이에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하는 업무가 뭐냐면 작업장 순회 점검 일지예요. 이게 공사하고 있을 때 계속 들여다보란 얘기예요.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불량에 해당된다 하면 체크를 하고서 어 시켜야죠. 이거 뭐 2일 이래 이건 이제 도구업체에 대한 거는 이제 순회 점검을 2일 1회 한다고 했는데 약간 이건 이제 상주하는 도급하고 외주공사가 좀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은 어쨌든 뭐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긴 공사는 막 일 주짜리 공사다 그러면 이틀에 한 번씩은 해야 수요 점검해서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솔직히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 매일매일 또 서류마다 힘들다 하시니까 순회는 매일매일 하시되 점검 일지는 이틀에 한 번 작성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하루짜리 공사다 이러면은 저기 그날 하루만 작업을 하시라. 위에 이렇게 1일 미만 이하 근무 공사도 하도록 돼 있잖아요. 하시면 된다. 그다음에 평가. 이 약식 수준인데 이게 이제 큰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그 관련된 서류까지 받아 가지고 이제 생산 관리들을 잘하고 있고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세요. 딱 보시고 어 이제 구두로 이제 관련된 그 현장 책임자한테 구두로 물어봐서 서류까지 다 조그만 서류까지 다 이렇게 받아서 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구두로 물어봐서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하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점수해 줘서 평가를 해 주셔라. 서류 일일이 다 받기는 좀 그것도 일이고 너무 힘들고 업체도 싫어하고 관리자분들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진짜 서류 다 받아서 하는 거는 이제 큰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관리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약식으로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현장 책임자와 얘기를 해서 협의체 회의할 때 같이 해 주면 좋아요. 협의체 아니 협의체 할 때가 아니구나. 원래 업체 선정할 때 해야 되는데
그 업체 선정할 때 뭐 5개 업체를 다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협의체 회의할 때 해 주세요. 그때라도 해 주셔서 하 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공사 끝난 다음에는 이제 안전하게 공사 제대로 했냐 이거 중요해요. 진짜 개판 치면서 하는 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저 예전에 모 사업장 그 외주 공사 좀 큰 거를 한다길래 그것도 꽤 길었어요. 뭐 거의 한 달 넘게 했나 하여튼. 근데 이제 중간에 가서 이제 그런 곳은 그런 긴 공사는 저희도 중간에 한 번씩 가요. 가서 보는데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고스톱 그 밑에 그 높은 데서 작업을 하는데 안전대를 안 매. 한 분은 안전대를 안 매고 작업하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요쪽에서 바로 여기 앞에서 용접을 하는데 바로 여기서 벤트칠을 하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이거는 뭐 이제 그때그때 시정 조치는 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좀 누적되고 계속 그런 게 발견된다. 그럼 그 업체는 다시 쓰면 안 돼요. 쓰지 말아야죠.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데 이 요 그 업무 평가, 공사 끝나고 업무 평가를 하셔라. 그래서 안 되는 데는 과감하게 점수를 깎아서 다음에 안 쓰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관리팀에서 업체 평가를 한다잖아요, 반기일에. 고게 요 5개 업체입니다. 광산기공, 광영, 대명, 수정, 용원 요 5개는 생산관리에서 하기 때문에 요 업체들이 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약식 평가표 작성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업무 평가표만 작성하시면 돼요, 업무 공사 끝난 후에. 근데 이런 큰 회사들은 안전하게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안전관리 계획서 요것도 뭐 페이지는 엄청 많아요. 페이지는 엄청 많은데 뭐 작성할 거는 앞에 뭐 조직하고 비서연락하고 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그다음에 뭐 저기 업체부터 저기 업체 경영팀에 이런 거 와서 좀 적어 주고 뭐 요런 부분들 해 주시면 돼요. 업체가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니까. 이 큰 업체들은 안전관리 계획서 주세요 하면 바로 줘요, 이렇게. 이게 한국환경건설이라는데 딱 돼 있어요, 다. 돼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약서, 사행통지서 이거는 생산관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신경 안 써도 되는 건 아니고, 1천만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이걸 받아서 생산관리팀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같이 외주공사 서류하고 함께 해 놔야 된다. 그리고 도급업체로 이거는 석 달짜리 공사면은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는데, 석 달 아니 이게 한 달에 한 번이구나. 석 달짜리 공사면은 이게 3번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착각하기 쉬운 거 도금이 수금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공장장 꼭 참석하셔야 되고, 아니구나. 원래 참석하셔야 되는데 그냥 공장장 참석이 어려우시면 관리감독자 위임 받으셔도 관리감독자가 하세요. 그리고 업체 현장 책임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회의, 이거는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 작은 공사는 이거 쓰지 말라는 게, 이런 회의할 시간도 없고 큰 공사할 때는 공사하기 전에 한번 모이실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공사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모이실 거 아니에요. 생산관리팀하고 같이 모일 수도 있고 모이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거 사진 하나 찍고 이거 하나 작성해 두세요. 뭐 공사에 대한 내용만 하지 않을 거 아니잖아요. 안전에 대한 내용도 할 거 아니에요. 업체 보고 안전화 뭐 절차에 맞춰서 좀 해 주세요. 안전화 보고 착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기술관들 교육시키세요. 이런 것들 관리감독자가 한마디 해 주신 다음에 그 내용 적는 거죠, 회의 내용에. 그런 안전에 대한 요청을 했다. 업체에서는 받아들였다. 그런 식으로 해서 회의로 그럴 때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작은 공사는 이거 만들지 말라 해요. 작은 공사는 그런 회의도 안 하고 그냥 뭐 "이것 때문에 와 주세요." 와서 띡 공사하고 가시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거 작성이 힘들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큰 공사는 하잖아요. 회의록 작성해 주시고,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 도급인, 수급인 거꾸로 하시면 안 돼요. 도급인이 우리 회사입니다. 수급인이 업체고요. 외주공사 업체고. 그래서 그 칸 맞춰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체크리스트 회의 한번 하고서 공사 현장 한번 둘러보실 거 아니에요, 같이. 그때 이게 체크리스트 작성 한번 해 주세요. 공사 현장 둘러볼 때. 우리 여기서 공사하는데, 이런 공사하는데, 큰 공사를 하는데 공사 현장을 안 보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체크리스트 한번 해 주고, 만약에 볼 일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가서 같이 가세요. 해서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체크하자. 그러면 가서 보고서 여기는 이런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걸 조심해 주세요. 위헌상 평가하면서 이거 반영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끝났네요. 예, 설명은 다 끝났고요.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외주 공사 서류 아까 이제 구분 지었잖아요 이렇게. 어디 갔어? 보셨잖아요. 이게 1일 이하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그냥 철 하나로 만들어 주세요. 하나로 해 가지고 허가서 하나, 교육일지 하나, 평가 아니면은 이거 공사 안 차리면 요거를 세트 이 5개를 세트로 해 가지고 계속 파일 하나에 철 하나에 계속 업데이트해서 이렇게 해 주시고 앞에 표지 같은 걸로 해 주시면 더 좋죠. 무슨 공사에 관한 건이라고 해 주시고 이런 큰 공사 1일 초과하는 큰 공사는 공사 하나 자체를 파일링을 하나 해 주세요. 그래서 그 파일 안에 1 번부터 14 번이 다 들어가도록. 그래야지 나중에 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노동부가 왔을 때나 아니면 저희가 왔을 때도 그렇고 "이 서류 한번 볼게요. 서류 줘 보세요." 할 때 뭐가 빠지고 뭐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이 쉬워요. 안 그러면 어떤 서류가 어디가 있는지 찾지 못하고 "이 서류 왜 없어요?" "아 이상하다. 분명히 지난번에 작성했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돼요. 이게 관리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다. 작은 공사는 이렇게 묶어서 하나, 큰 공사는 공사별로 하나 고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동상 과정 설명 들으시는데 또 혹시 뭐 의문점이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항상 고대리나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